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백혈구 수치가 올랐다. 어떻게 해야 하나?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신 이제 환자분은 젊은 여성분이셨습니다. 한 20세 정도 되는 그런 젊은 여성분이셨는데, 설사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. 설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, 다른 병원에서, 타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았어요. 이게 급성 위장염, 위장염이라 그래가지고, 그 치료를 이제 받고, 이제 이거는 이제 설사는 좋아졌는데, 이쪽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, 백혈구가 상승을 한 겁니다. 백혈구. 이걸 이제 의사들은 WBC라고 합니다. 이제 화이트 블러드 셀. 이 백혈구라고 하는데, 이게 이제 올랐다. 그래가지고 백혈구가 올랐으니까, 백혈구라는 건 뭐냐면은,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있을 때, 이제 올라가는 수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은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군대를 막 만드는데, 그게 이제 백혈구입니다. 군대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. 수가 증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염증이 있다는 걸 시사를 합니다. 근데 이제 그쪽 병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. 이게 이 WBC가 상승을 했으니까 염증 치료를 받아야 된다. 그렇게 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건데, 어쨌든 그렇게 오셨으니까 결과랑 이런 건 저런 거 다 가지고 오셨어요. 그래서 봤더니, 다른 검사를 봤더니 염증 수치를 보는 게 이제 이 백혈구만 있느냐?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. ESR이라든지 CRP 이런 이제 피 검사에서 나오는 그런 수치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데, 그런 건 다 정상이란 말이에요. 그냥 이 백혈구만 올랐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? 이 염증 치료를 해야 되나? 이거는 이미 급성 위장염 때문에 오른 거 아니에요, 그러면은. 근데 그렇게 심한 게 아니니까 다른 ESR이나 CRP나 이런 거는 정상이었겠죠? 그러면은 괜찮은 겁니다, 이거는. 그냥 괜찮다라는 거예요. 염증이 있었으니까 백혈구가 좀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설사를 했잖아요, 이분이. 설사를 하면은 몸에 물이 쭉 빠져나가면서 이제 약간 탈수가 됩니다. 그러니까 몸의 물이 균형이 약간 그 네거티브 쪽으로, 약간 이제 평소의 균형보다는 조금 적은 쪽으로 돼 있으니까, 또 이런 경우에 또 백혈구가 좀 오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는 거지.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치료를 하느냐, 그냥 좀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좀 기다리라고 했어요. 그냥 좀 괜찮다고 기다리라고 하니까, 이제 이분이,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백혈구가 올라갔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냐.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. 이거는 이 치료, 이렇게 급성 위장염 때문에 올라갔다가 지금 괜찮아져서 떨어지는 중일 수도 있고, 조금 탈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된다. 설사도 지금 멋지 않았느냐.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좀 불안하신 얼굴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아니 원장님 말씀도 알겠는데, 염증이 어쨌든 염증이 있다는 거니까 염증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. 아니다, 이건 아니다. 정말 제발 좀 쓸데없는 거 좀 하지 말아라,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의심이 되는 게, 다른 병원에서 백혈구 올랐다고, 염증이 있다고, 염증 치료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설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? 다 설사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.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했겠죠?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. 그냥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, 본인이 좀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좀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저희 병원 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그냥 아무 처방도 없이 그냥 가셨는데, 괜히 이제 인터넷으로 자꾸 이제 이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. 이런 게 아마 찾으면은 분명 있을 거예요. 인터넷으로 염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든지 건강식품 이런 거 이제 검색해 보면은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. 이런 거 백혈구를 낮춰주는 건강식품. 그런데 설마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쳐요. 이게 이제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건강식품이 있다고 치잔 말입니다.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이게 이제,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백혈구가 올라갔으면, 백혈구가 왜 올라갔는지, 그 이유를 갖다가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갖다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지.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백혈구 수치를 낮추는 그런 건강식품 먹는다.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 먹으면은 다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걸 찾으셨다면, 만약에 정말로, 그리고 이런 식품을 먹고
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면 그런 건 정말 저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백혈구는 어디서 만드는 거냐면 골수에서 만드는 거거든요. 골수. 그리고 이제 골수에서 뭐 다 우리 피에 그런 성분들을 만드는 건데, 이런 걸 먹고 백혈구가 떨어졌다. 그러면은 이거는 골수를 억제하는 그런 거일 확률이 좀 있는 거예요. 예,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. 막 골수를 그냥 막 확 그냥 억제를 해버리는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,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검사를 한단 말이죠. 검사 소견이 나와요. 검사 소견. 그럼 그 검사 수치 이상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정상으로 되돌려야 된다,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, 검사 그 수치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이 있는 원인이 있잖아요. 예. 그럼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. 예.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간수치예요, 간수치. 간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간장약 먹는 거, 이런 게 이제 그냥 이 검사 소견만 해결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죠. 그래서 뭐 물론 뭐 이런 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,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냥 뭐 일단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갑상선 수치의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,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그런 병의 경과가 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, 그 검사 수치의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논리 구조, 그런 거를 조금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백혈구 수치가 올랐다,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